요새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바라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며 살아가면 서로 편하고 좋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기가 어디 쉬울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엄마가 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맞아요. 자식을 남이라고 생각할 때 서운하지 않지요. 하지만 어디 자식을 남처럼 생각하는 것이 쉬운가요? 가끔은 먼저 자식들이 연락을 해주면 좋겠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자식들의 안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자꾸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면 잡념도 없어지고 자식 생각할 틈이 없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내 인생을 살면 좋으련만 나이 들어 그렇게 하기가 어디 쉬운가요? 그저 무료한 일상이 반복되고 자식들과의 통화를 유일한 하루의 낙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잘해주진 못했을지언정 늘 걱정은 되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나이 들면 자식들 앞에서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이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지만 자칫 쉬운 부모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연락과 우는 소리를 한다면 이는 자식들에게 아주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에게 하루에 얼마나 연락을 하시나요?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다가 서운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여기 자식에게 하루 3번씩 연락하는 80대 김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은 딸은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얘야, 왜 대답이 없어? 뭐하니? 엄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 죽겠다. 눈도 침침한 것이 영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이제 연락 그만해. 이제 오빠한테 연락하고 나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살 거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이 말을 하고 딸이 전화를 끊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할머니는 딸에게 다시 전화를 했지만 딸의 전화기는 꺼져 있습니다. 딸은 원래 할머니와 사이가 이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할머니가 사이가 틀어진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할머니가 외출했을 때 할아버지는 잠에 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산불 화재가 발생했고 미처 대피하지 못했던 할아버지가 연기 흡입을 과다하게 해 숨을 거둔 것입니다. 할머니는 소방관을 통해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골에 집을 마련하고 평생 농사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그 하루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그때 자리를 비우지만 않았어도. 라며 이후 몇 년간을 죄책감에 눈물 흘리던 할머니였습니다. 이때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집착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말이죠. 할머니는 소유하고 있던 밭도 다 타버린 직후 혼자 살 수가 없어 자식들이 살고 있던 집 근처로 원룸을 구해 살고 있었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었지만 할머니는 무료한 하루를 달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 나가서 누군가와 친해지는 성격도 아니었고 그저 남편만 보고 지냈던 할머니였기에 혼자 있는 삶이 너무나도 익숙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 이민을 가 살고 있고 국내에 있는 작은 아들과 딸이 할머니를 챙겼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원래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시골에 살 때는 집 전화로 소통을 했는데 이제 연락을 해야 하니 자식들은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하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걸로 우리 전화번호 누르고 통화 버튼 누르면 돼. 이때부터 딸에게 하루에 3번씩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일하는 중간에도 퇴근한 직후에도 심지어 잠에 든 새벽에까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을 때 처음에는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다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긴 잠이 하도 안 와서 전화했어. 그러고는 아들 며느리 얘기와 어디 아픈데 병원 가야겠다는 등의 얘기만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바보입니다. 아들은 일하느라 힘들까봐 전화를 아주 가끔만 하고 딸에게만 수시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딸도 사실 이런 차별을 어렸을 적부터 느껴왔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때 몸이 너무 아파 병원을 가야 했습니다. 이때도 아팠던 이유가 오빠와 너무 차별을 당해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가 병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날은 당연히 나이가 어렸기에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만치 멀리 빠른 걸음으로 딸을 앞질러 갔습니다. 아픈 딸이 못 쫓아가고 뒤처지면 엄마는 무서운 얼굴을 하며 획 돌아보며 빨리 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조금 늦게 들어왔다고 뺨을 연달아 2대 맞은 적도 있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다고 그날 딸이 아끼는 물건들을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오빠는 방에서 키득대며 한참 있다 나와 엄마에게 그만하라며 말렸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그만하면 됐어. 저 기집애도 이제 잘 알아들었을 거야.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지. 한 번 더 그래봐. 아주 그냥 혼쭐을 내줄 테니까. 물론 그때는 엄마에게 맞은 기억이 있어도 어릴 때는 다른 집 자식들도 다 맞고 사는 줄 알고 이 정도면 아주 나쁘진 않았던 엄마였다고 생각했지만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착했던 딸은 그런 차별보다도 어머니가 어린 시절 고생했던 것을 생각해 효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집안일이 있을 때면 무조건 딸을 불렀습니다. 딸이 고3이던 시절에도 집에서 놀고 먹는 오빠 대신 딸에게 양파 깔아 청소기 돌려놓아라 했던 할머니였습니다. 딸이 하루는 폭발해 오빠 데리고 해 좀.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래? 내가 우리 집 총이야? 라고 대들었고 그 이후로 할머니는 3년 동안 딸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기도 했습니다. 오빠들이 시험을 잘 볼 때면 너의 존재가 큰 기쁨이야 하며 다독여주고 내가 뭔가 실수를 하면 네 능력이 그러니 이렇게 살지 하며 타박을 주는 할머니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딸이 먼저 할머니에게 다가가 사과하고 그 이후로 다시 대화는 했지만 몇 년 뒤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할머니는 넌 왜 자주 연락 안 하니? 전화는 딸이 해야지. 라는 말을 자꾸 하셨습니다. 딸이 바쁘든 말든 딸의 상황은 하나도 이해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왕절개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할머니는 병원에서 딸을 보고 입을 뗀 첫 마디가 우리 집안에 이게 웬일이냐. 아무도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은 사람 없는데 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분만을 하지 않은 것이 할머니는 영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재산도 오빠에게만 지원이 있었습니다. 과외 재수의 어학연수 그리고 결혼할 때 작은 아파트까지 재산의 대부분은 다 오빠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빠가 중간에 제사를 가져가긴 했지만 그 외에 일절 생활비라든가 부모님 먹을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딸이 오빠보다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엄마가 아프실 때 일 끝나면 달려가 병원 수발 등을 거의 다 책임지고 반찬을 해가는 것도 딸의 몫이었습니다. 딸은 화가 나 오빠에게 전화해 엄마 좀 챙겨. 언제까지 받아먹기만 할 거야? 뭐라고? 네가 뭔데? 엄마한테 다 이를 줄 알아.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또 아들의 편을 듭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럴 때만 엄마를 찾고 평소에 엄마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가 아들 말고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했다가 며느리가 오빠에게 일러바쳐 더욱 아들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심한 잔소리도 아니었고 며느라이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좀 아껴 써라 했을 뿐인데 그걸 왜곡해 아들에게 전달했는지
아들이 무슨 말을 듣고 잔뜩 성이 나서 자기 엄마에게 처가 부모님은 안부 전화 드리면 세상 행복하다는 듯이 우리 사위 전화해줘서 고마워 하고 잘 대해주는데 엄마는 왜 잔소리해? 이럴 거면 연락하지 마. 물론 아들이 며칠 후 사과하긴 했지만 고작 그 몇 마디 했다고 자신에게 그런 말까지 하는 아들에게 서운함을 느낍니다. 반찬 해다 주고 자기들 여행 가면 손주 돌봐주고 아들 몰래 며느리에게 용돈도 쥐어주고 했지만 잘해준 건 아들에게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잔소리 한 번 했다고 그걸 가지고 남편에게 일러 바친 며느리가 참으로 괘씸하지만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음식 하라고 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명절 기간 동안 여행 간다고 해도 서운한 기색 하나 내비치지 않던 할머니였습니다. 물론 그 서운함은 딸에게만 토로하기 일쑤였습니다. 이후로 아들에게는 쩔쩔매며 딸에게만 연락하고 뭐 해달라 반찬 다 떨어졌다 병원 데려가달라 부탁했습니다. 그 이후로 딸은 엄마에게 전화가 오면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돈 필요하다. 임플란트 해야 되니 돈 좀 보내달라. 아들에게 뭐 좀 갖다 줘야 하지 않겠냐며 뭐라도 뜯어가려고 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전화하니 돈 없어요라고 하면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 이자 줄게. 엄마가 힘들면 돈 주는 것이 당연한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딸 힘들 때는 아무 말 없다가도 오빠들 사정 어려워지면 딸에게 돈을 꿔달라고 연락 오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냥 걷다가도 딸이 쳐다보면 앓는 소리 내며 허리를 더 굽히고 허리 짚고 보폭을 줄입니다. 딸만 보면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오빠 온다면 벌떡 일어나 12첩 밥상을 차려줍니다. 집안의 큰 결정을 할 때 단 한 번도 딸의 생각은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가 오빠가 맡던 제사도 2년 정도 하더니 며느리랑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제사도 안 하겠다며 딸 보고 제사를 챙기라는 엄마를 보며 점점 참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평생 모아놓은 돈 아들에게 다 갖다 바치고 딸은 지갑으로 보고 심지어 가족 외식을 할 때도 딸 빨리 와라 계산해야지 하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 아니면 매번 볼멘 소리로 하소연 또 하소연 지겹도록 반복되었습니다. 딸의 입장에서도 싫은 것은 억지로 안 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이제는 아무리 착한 딸이라도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전화도 며칠간 전화 오면 아주 가끔만 받았더니 기분 나쁜 티를 확 내는 할머니.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할머니와 오빠가 몰래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오빠의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날, 왠지 모르게 딸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딸을 나가게 하려던 것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지갑을 놓고 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던 중 우연히 듣게 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사실 아직 숨겨둔 부동산이 하나 있다. 팔아서 너 줄까 네 형 줄까 고민하다가 그냥 니네 주마. 대신 네 동생은 몰라야 한다. 절대 몰라야 한다. 이 부동산은 사실 할머니가 딸에게는 너가 나한테 잘하면 이 부동산은 네 거다. 라며 딸에게 무조건 줄 것처럼 약속했던 부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딸에게 줄 생각은 없었고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 중 한 명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동산 때문에만 어머니에게 잘해줬던 것은 아니지만 딸 앞에서는 자기한테 줄 것처럼 해놓고 아들에게 주겠다는 그 말을 듣고 딸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는 그래도 어렸을 적 자신과 오빠를 차별한 것에 미안함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후로 딸은 할머니와 오빠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울면서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그거 나 주겠다며. 근데 나 몰래 오빠한테 주겠다고. 엄마가 그러고도 내 엄마야. 나는 배다른 자식이야? 오빠는 그렇게 말하는 딸이 못마땅했는지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이제껏 쌓았던 게 폭발했던 딸은 오빠의 뺨을 세게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이제껏 큰 소리치고 엄마 종처럼 대했으면서 자기 행동이나 돌아봐.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순간 큰 소리와 함께 딸의 뺨이 얼얼해졌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딸이 옆을 쳐다보자 할머니가 씩씩대며 다시 한번 딸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그 순간 어릴 때 엄마한테 뺨을 맞았던 기억이 정말 잊고 싶었던, 잊으려고 수년간 노력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딸은 허탈함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고 현실 감각이 떨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엄마는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뺨을 맞은 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엄마는 딸에게 소리쳤고, 오빠는 그런 엄마를 진정시켰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베풀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엄마가 아프다고 하면 짜증나는 것도 참고, 즐거울 때는 다른 곳에 집중하고 놀다가 힘 빠졌을 때는 봐달라고 하는 어머니도 돌봐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엄마 탓이 아니라며 그래도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는 참으로 효심 깊은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버려진 것일지도 모르죠. 그 뒤로 엄마는 딸에게 사과했지만 딸은 엄마를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딸에게 줄 것이라는 말은 더 이상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딸은 얼마 후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이제 나는 남편이랑 내 자식들 챙길 거라며 엄마는 오빠랑 잘 살라며 마지막 말을 남기고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그 뒤로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렇게 말해놓고도 내심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미안하다고 하겠지, 변하겠지 생각하며 수없이 할머니를 믿었지만 할머니는 끝내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을 작은 아들에게 물려준 후 아들과 할머니는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잠시만 말이죠. 할머니가 아들과 합가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를 내쫓을 궁리만을 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늙은 노인네 모실 거야? 나 이제 이 집도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무슨 이 집 가정부야? 어머니 아프다고 하는 말도 지겹고 거실에 나와 있는 것도 너무 거슬려 죽겠어. 좀만 기다려봐. 이제 곧 나이도 찰 테니까 몇 년 뒤에 요양원으로 보내버리자.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요양원으로 보내버리자고 말하는 아들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당장 내일도 못 버티겠는데 무슨 몇 년이야? 뭐 방법 없어? 그 말을 듣고 큰 배신감을 느낀 할머니는 당장 아들 방으로 들어가 자기가 준 부동산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뻔뻔하게 오해라며 며느리 달래느라 그냥 맞춰준 말이었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간 할머니를 대한 아들의 태도를 돌이켜봤을 때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을 줄 때 효도각서를 썼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리 부동산 증여 관련해서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아놓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준 건 준 거지? 어차피 소송해봤자 엄마는 지게 되어 있어. 절대 다시 못 가져간다고. 할머니는 그 순간 눈이 팽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와중에도 모든 잘못을 며느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평소에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과 손주 때문에 참았던 할머니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네가 문제다, 네가. 너 같은 게 왜 내 아들이랑 결혼해서.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는 손주가 있었습니다.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나빠. 으앙.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할머니는 손주에게 달려갔지만 아들은 그런 할머니를 내팽개쳤습니다. 할머니는 넘어지면서 팔을 세게 접질렸지만 아들은 그런 할머니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손주를 챙기기 바빴습니다. 아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 다시 할머니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가족 다 망치려고 하세요.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세요. 할머니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남은 짐을 챙겨 아픈 팔을 이끌고 밖으로 나온 할머니. 이제서야 딸에게 울며 다시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음성뿐이었습니다. 딸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평생 나를 위해 준 건 내 딸 하나뿐이었는데 내가 그런 딸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할머니는 생애 막바지가 다 돼서야 딸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하려고 해도 보고 싶어도 딸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일찍 딸의 마음을 알아줬더라면 남은 여생을 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딸은 마지막 그 순간에 할머니가 자기 편을 들어줬더라면 그렇게 떠나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이런 가정은 이제는 다 무의미해졌지만 할머니는 그날 내가 딸을 안아줬더라면, 딸 대신 아들에게 한 번이라도 딸을 대변해 큰 소리를 쳐줬더라면 이라는 후회를 하며 조용히 골목 깊숙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변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야 내 행동을 돌아보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친구였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더 신경을 쓰고 정작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덜 신경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며 정말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후회 없는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